우선 문학부터 합시다. 문법은 품사하고 좀 더 시간 있으면 성분, 문장 성분까지 그것이 어때? 오? 문학은 지난주에 했던 것이 이제 어느 날 고궁은 나오면서부터니까 238쪽부터 보겠습니다. 238쪽 펴보세요. 568번입니다. 568번 238쪽 568번 568번은 2번 569번 2번 570번 3번입니다. 571번 2번 572번은 시대상을 드러내는 식구를 2개 이상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화자가 처한 시대상을 추측해서 소개하시오. 자, 우선은 뭐 있습니까? 뭐 있나 여러분들 찾은 거 얘기해봐라. 장문의 자유 붙잡혀간 소설가 우선 붙잡혀간 소설가 포로 수용소 언론의 자유 또 월남 파병 포도수용소는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포도수용소는 과거에 이제 화자의 어떤 그런 어쩌잖아 소시민적인 옹졸한 태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내가 그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화자가 현재 처한 시대상을 얘기할 때는 요거는 좀 빠지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요 세 개 현재라고 없지 않아요? 현재 없지 않아요? 없다 그래. 없지만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포도수용소는 그럼 어떤 시대상을 나타내는데? 네? 어떤 시대상인데? 그 전쟁만 시대상 그 6.25 전쟁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이 화자가 처한 어떤 뭡니까 부조리한 사회 상황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 전쟁 자체가 어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뭡니까? 이게 여기다 뭐다 어떤 당시 독재 정권 하에 어떤 언론 탄압이나 맞죠?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좀 묶으면 이겁니다. 그 뭐냐면 뭔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데 그것을 묵살하는 거죠. 월남 파병도 똑같죠. 월남 파병도 월남 파병이 뭡니까? 베트남에 파병한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런데 뭐고 당시에 그러니까 맞죠? 만약 지금 만약 우리가 만약 지금 우리나라 군대를 저기 뭐 어디고 이스라엘 전쟁이나 아니면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다 생각해요. 그거 국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맞죠? 왜냐면 저거 자식들인데 맞지? 어느 누가 하겠 만약 여러분들도 뭔가 한 3년만 있으면 군대 가잖아. 그러니까 군대 갔을 때 맞지? 딱 파병 걸리면 여러분 속한 부대가 만약 파병을 못 할까요? 옛날에 이제 월남 파병한 사람 가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막 시험 봐가지고 그건 난 모르겠는데. 알걸요? 왜냐면 그 국제시장이 막 너 시험한 거는 독일 갈 때 그 시험한 거 아니야? 그런가? 독일 갈 때 뭐 광부야 광부. 광부 시험하니 몸좀 섞였나 보죠. 근데 파병도 가면 막 돈 준다고 해서 막 돈 주죠. 파병 가면 돈 많이 줄 겁니다. 위험 수당도 있고 또 해외 파병이면 맞지. 이렇게 파병하지. 요즘은 근데 뭐 사실 쌤이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군인들 월급이 한 100만 원 넘게 하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쌤 때는 4만 원이거든요. 그때 그걸 다 모아봤자 뭐 어차피 모으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때 요즘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으면 한 달 100만 원만 받는다 해도 요즘 18개월 아이가 맞지? 한 1,800이잖아. 그러면 거의 뭡니까? 학교 등록금 되겠지? 해공무원 그럼 더 받을 수도 있고 맞지? 그러니까 요즘 군대 가서 돈만 잘 모으면 그거 갖고 등록금은 충분히 등록금이 되겠죠? 뭐 의대인데 안 가는 이상. 우리 아랍이랑 아랍 같은데 파병한 사람들 1년 가다 보니까 통장에 1억 꽂혀 있다 그랬더라. 그래? 갔다 온다. 그럼 좋겠네. 그런데 가면 그만큼 위험하다 이거지. 위험하고 또 그러니까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고 군인으로 가는 거니까 많은 힘든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무심코 요즘 군인들 월급이 최소 100만 원 받는 거 실제 지금 받잖아. 맞지?
지금 누구 형이 군대 있다 그러는가? 저요. 맞지? 저기 있어요. 둘 다? 예, 형도 이분이랑 형도 그러면 또 뭐? 20인가? 형도 가면 저녁 되면 막 카톡 할 수 있나? 네. 지금 이 시간에 카톡 할 수 있겠네. 8시 반부터 9시까지 9시 반까지였나? 한 시간밖에 안. 공부는 그냥 하루 종일 쓰던데요. 아 공부는 그렇대요. 공군은 누구래? 연락하니까 아팠더라고요. 공군이면 그러면 지금 형님이 지금 K2국이 대구에 근무하시나? 네. 왜 대구밖에 없다. 아, 대구 말고 거기도 저기 경기도 있는데 경기도까지 안 가겠지. 대구 가죠. 지금도 공부는 나. 네. 그럼 너도 공중에 맞네. 맞지? 혹시 형 두 명이 같은 내용 같은 거 아이가? 물어봐. 동생 중에 근이 없냐고. 같이 여하튼 그러니까 몸만 잘 먹어도 됐자. 그 꿈을 뻔해. 숨 마시면 100만 원. 진짜 쓸 때는 마지막 병장 때는 4만 8천 원이었다니까. 일병 2병 때는 얼마? 그때는 2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한 거의 한 2만 원부터 시작해서 4만 원까지 벌는 겁니다. 4만 원, 4만 얼마 받는 시였었는데. 진짜 짜네. 지금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때는 그래도 병장 되니까 4만 원 주네. 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나는 군대는 다시 안 간다. 그래도 안 간다. 한 달에 1,000원 주시는 한 공부 다시 한다면 하실래요? 뭐 돈이 그만큼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기 싫습니다. 군생활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면 쌤 나이 이 나이에 가면 난 지금 하면 죽어요. 힘듭니다.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팬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맨날 뛰고 막 훈련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다 이거지. 지금 못합니다. 쌤 몸은 못합니다. 공부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좋아지기 전에 죽겠죠. 573번. 이것도 자 보기의 시열을 둘로 나누자. 어떻게 나누? 자 누가 해볼고 군이 네. 나눠보세요. 무엇? 한쪽을 다 얘기해보세요. 그쵸. 그래서 원론은 이제 원론하고 좀 똑똑하게 얘기해보세요. 잡혀간 소설가 원론의 자유 월난 파병. 그 세 개 끝. 네. 지금 나누는 건 그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맞죠 대상과 비본질적인 대상이죠, 맞죠? 그럼 왕궁의 은통은 어디 들어갈까요? 왕궁의 은통도 뭐 얘기합니까? 어떤 권력의 부조리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 같이 들어가겠지. 네가 방금 얘기한데. 그러니까 왕궁의 은탕, 붙잡혀간 소설가, 언론의 자유, 월남 파병 요 네 개가 맞죠? 본질적인 대상, 중요한 것이고 기름덩어리 갈비하고 야경꾼 이발쟁이가 비본질적인 대상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세요. 오케이? 됐나? 574번은 3번, 575번은 3번입니다. 576번 2번, 577번 2번입니다. 그 다음 주몽시나 넘어갑니다. 242쪽에 578번은 5번, 579번 4번, 580번은 4번입니다. 581번은 보기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는 내용을 밑글에서 잘 소개하시오. 보기 보면 주몽은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고로 시를 삼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성을 고로 했다. 그렇죠? 고로 삼았다. 본성 그러니까 줄표해갖고 본성은 해였다. 그러니까 원래 성은 해인데 고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을 지은 것 다시. 그러니까 본성은 해였다의 원인은 뭡니까? 왜 해신데? 요 주몽시한 내용에서 보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성이 뭐면 그건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아빠는 뭔데? 아빠는 뭐였노? 뭐였노? 해? 아니 찾아보세요. 해모수. 해모수죠. 해모수 맞죠? 예. 맞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르겠죠.
581번은 주몽은 해모수와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빠가 해모수란 얘기죠. 근데 고시로 바꿨어. 아버지를 부정하고 자신을 이 나라의 어떤 그 시조로 다 세운 거죠. 자, 그다음 인경업점 문제 581번, 582번 5번입니다. 583번 3번이고요. 584번 1번이고 585번 2번입니다. 질문 받습니다. 문지수가 적으니까 질문 좀 해주세요. 틀린 거 뭐든지. 없나 질문? 없어요? 내가 역 질문한데 없다 하면 그러면 근이 580번 맞았나? 580번. 예. 보세요. 580번 선생님이 조금 표시해놨는데 80번. 없었는데. 오! 딱 걸렸어. 몇 번 했어? 3번. 3번. 딱 걸렸어. 상호 몇 번 했어? 4번. 딱 걸렸어. 4번이 답인데. 그러니까 우선은 디귿은 뭡니까? 활과 화살을 많이 다 맞췄다 이거 얘기지 않을까? 이걸 보고 물론 이걸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활과 화살이 유목민들의 대표적인 선행 도구라는 점에서 주몽의 유목민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목민이 뭡니까? 유목민. 돌아다니는 유는 그러니까 흐를 유자 그러니까 돌아다니다는 얘기고 맞지? 목은 뭡니까? 목축이죠. 맞지? 소나 돼지나 양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알다시피 유목민하면 대표적으로 어디고? 몽골. 오 잘하네. 몽골 사면 몽골에 보면 맞지? 이렇게 뭐고 텐트 같은 거 치고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아마도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좀 더 이 주몽 신화를 문화인류학적으로 본다면 이 고구려를 세운 민족이 뭐다? 저기 그러니까 유목 민족 몽골이나 이런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민족이 이렇게 거슬러 흘러와서 여기 고구려 찾았다 뭐 이런 맞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은 물론 이런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활과산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유목민을 얘기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4번이 왜 틀렸을까? 니은이 뭐고? 니은은 그제 대소가 자기 아빠 금화왕한테 주몽을 없애자고 한 거 아닙니까? 맞지? 그냥 4번 보면 자기보다 재주가 뛰어난 자를 시기하는 마음만으로 대소는 금화에게 불편한 것이다. 이게 왜 틀렸을까? 무슨 해보니까 선택지 이런 거 뭐고 가끔씩 풀 때 만 이런 거 있으면 좀 잘 봐야 됩니다. 맞지? 뭔가 좀 틀린 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붙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재주가 내보다 뛰어나니까 그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만으로 지금 대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대소는 장자제 큰아들이죠. 그래서 뭡니까? 뭐에 대한 걱정 때문이고 왕위 계승 알겠습니까? 왕위 계승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도 이 대소의 불평의 원인이 있겠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없나? 없으면 넘어서 오늘 볼 작품은요 매우 유명한 작품 중 하나. 우리가 이거 내실 때 있었지 이거. 저는 안 되는데.
것도 막 입술을 또 맞죠? 드문드문 보는 거야. 태평천하 뜻이 뭐였노? 태평천하는 살기 좋은 시절이죠, 맞죠? 태평천하구나. 이거 진짜 딱 배운 거네, 맞죠? 원래 근데 태평천하는 이 부분밖에 안 나옵니다. 딴 부분이 잘 안 나와요, 교과서에, 교재에 보면. 딴 부분 재밌나요? 딴 부분요 재밌죠. 왜냐하면 앞부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주건 영감이나 아니면 또 윤주건 영감의 아들인 윤창식이나 또 윤창식의 또 아들인 윤종수나 맞지? 이런 사람들이 다 뭐다? 각자 막 헛짓하는 게 나오겠죠. 셋 다 기본 아니다. 윤창식은 좀 달라요. 윤직원 영감하고 그 손자인 윤종수는 뭐 기본 어떤 뭡니까? 뭐 여자나 술 이런 문제가 있고, 윤창식 내가 도박 문제가 있어요. 도박 문제 맞죠? 도박 문제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또 윤직원 영감이 자기 집안을 이렇게 뭐 살리기 위해 빛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고 그 양반 집안의 족보를 맞죠 사서 그것을 막 돈을 치라고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자, 그래도 보겠습니다. 뭐 내신 대비와 별개로 또 합격해야지.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면 두 개의 지문이 있죠. 두 개의 지문 있는데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뒤에 거부터 봐야 됩니다. 뒤에 거. 자, 뭐 빨리 볼게요, 여러분들. 빨리 보고 오늘 문법을 좀 많이 합시다. 249쪽 보면, 자, 249쪽이 이제 15장 맞죠? 제목부터 시작하지. 망진자는 호양이다. 이거 기억나죠? 네. 이거 뭐였노? 뭐고? 고시. 진을 망하게 한 자는 호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이 호에 대해서 진시황은 뭐다? 이 호를 오랑캐 호자로 맞죠? 알고 무엇을 했습니까?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오랑캐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수 있구나 생각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죠. 근데 알고 보니 뭡니까? 진시황의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호해였어. 호해. 그 자기 아들 이름에 호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선 이 주고 진시황 이름이 신화인가요? 아니요? 진시황 이름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이름은요. 당시에는 여러분들 생각해, 당시에 임금이나 왕을 그런 이름 그런 어떤 명칭 그냥 임금님이지. 왕이고 천 황제시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존 이런 것도 뭡니까? 이게 그거지. 내가 알기로는 뭐고 없죠. 그러니까 그 뒤에 그 뭐고 종묘에 모실 때 붙이는 그때 이제 따라서 업적 이런 것 따라서 맞죠. 그 이름을 정하는 거죠. 뭐 종인지 조지 이것도 뭐 기준이 딱 하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진시황 이런 것도 진시황도 그거가 진은 진나라 진짜고 시는 처음 시자. 그러니까 진의 첫 번째 황제니까 진시황이야.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명칭은 다 후세에 이제 붙이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짧은 지식이지만. 그래서 망진자는 자 우선 여기 요 제목 요 제목 망진자는 호야. 우리 이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거 필기하면 됩니다. 이거는 요 제목 뭡니까? 이거는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이 윤직원의 집안도 내부의 어떤 맞죠? 자손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보는 것처럼 열심히 합시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그러니까 우선 뭡니까? 여기 보면 윤직원 영감의 부친이 아버지가 윤용규입니다. 맞죠? 그래서 근데 윤직원이나 윤용규를 뭡니까? 다 윤두꺼비, 말대가리 이렇게 맞죠? 이런 어떤 명칭. 그러니까 윤두꺼비. 그러니까 윤직원의 별명은 윤두꺼비였고 또 아버지는 말대가리였죠. 그러니까 이건 다 뭡니까? 생김새 때문에 생긴 어떤 별명 같은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뭡니까?
우선 그러니까 이렇게 작중인물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뭡니까? 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칭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풍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인물들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별명으로 불려지는 인물들이 뭡니까? 풍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사건은 슬프죠. 아버지가 화적의 손에 막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 옆에 서서 노족이 불타능하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하면서 맞죠.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그러니까 맞죠. 이렇게 우리만 빼놓고 망해라고 맞죠. 이런 것은 이제 뭡니까? 우리만 빼놓고 망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이 말을 하는 게 누굽니까? 윤직원 이제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물의 어떤 이기적인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맞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뭡니까? 우리만 빼놓고 이렇게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기적이다.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뭡니까? 이제 이 작품이 여러분들 현대 소설이지만 고전 어떤 소설 판소리계 소설의 어떤 그런 맞죠 문체를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편집자적 논평이죠, 맞죠? 그러니까 글쓴이가 아니라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의견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우리만 빼놓고 벌써 망해라 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표현이다? 반어적인 표현이다. 반어적 표현이고 아까 했지만 뭡니까?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는 요 서술자의 서술이 뭐다? 편집자적 논평이기도 합니다. 자, 본인 필기해주세요. 필기를 해야 잘 나온다.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이런 말투도 이제 맞죠. 판소리의 말투죠. 이때 이 승리는 뭐냐? 그러니까 실제 뭡니까? 망하고 맞지? 윤직원 영감 집안은 맞지? 흥하고 나는 망했지.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일제강점기가 되어서 우리 국권을 침탈당하고 윤직원 영감의 집안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걸 얘기한 겁니다. 알았죠? 승리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것도 승리가 아니죠. 그런데 점점점 해갖고 이제 있죠.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그다음 계속 그 보면 중략 부분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였습니까? 누구하고 누가 밥을 같이 먹고 있었노? 윤직원 영감하고 누구? 기억나나? 서울아 씨. 소라 씨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메인은 누굽니까? 첫째 손자인 윤종수죠. 윤종수. 그 둘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막 잔소리도 막 하죠, 맞죠? 하는데 그때 누가 옵니까? 이제 햄하면서 이제 보세요. 마침 이때 마당에서 전자는 같은 기침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소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자 윤종수의 아버지인 윤창식이 맞죠? 전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윤주사는 토방을 내려서는 아들 종수가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아는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을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두 며느리 누굽니까? 이제 윤종수와 윤종학의 아내들 맞죠? 부인들이죠, 맞죠? 인사와 그러니까 윤창식은 이 두 며느리한테는 그러니까 시아버지제. 또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소호다씨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의 영감한테 절을 한 자주 구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가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고다녔습니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식구들하고 맞죠. 인사를 하거나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창식은 어디 보면 여기서는 뭐고 윤직원 다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많이 받고 이제 앉았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윤직원 영감이 해가 어디서 뜬다? 서쪽에서 뜬다. 서쪽에서 뜨겁구나. 그래 맞죠. 서쪽으로 가. 뭐 서쪽으로 뜨겁구나. 요건 이제 해는 원래 어디서 뜬다? 동쪽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비꼬는 맞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 윤직원이 윤주사의 방문을 맞죠 못마땅해 하는 그런 맞죠 신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추워. 근데 안 덥지? 좀 낮추자. 얼겠다. 좀 덥나? 아니. 더우면 얘기하세요. 자,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드는 것으로 이상탁 꼬리는 손입니다. 못하다 오냐? 돈 달라고 오지? 이건 뭡니까? 윤창식이 평소에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거 알 수 있죠. 하니까 뭐가 합니까? 동경소 전보가 왔는데요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또 유명하죠.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 상하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들? 뭐고? 이것도 편집자도 높이라고 쓰세요. 이 문장도 맞죠? 이것도 서술자가 지금 뭡니까? 이 두 인물을 두 인물 중에서도 윤직원 영감이 맞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점에서 그러니까 윤창식이 좀 점잖게 맞지? 딱 용건 얘기하고 하는데 윤직원 영감은 뭡니까? 아버지가 맞죠? 계속 뭐 비꼬고 맞죠? 막 비아냥거리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윤직원 영감의 어떤 그런 경망스러운 어떤 모습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편집자도 논평을 통해서. 하니까 동경서 전보 이제 맞죠? 전보 왔다 하니까 동경서 전보 하니까 종학이 놈이 경추점에 붙잡혔다고요. 응?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윤종학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보에서 이제 전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외치는 소리도 걷거니와 엉덩이를 꿍 찌는 바람에 하마터면 방구들이 되는 줄 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서 제가끔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까지 읽고 다시 앞에 갑시다. 앞에서 이어집니다. 247쪽 247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게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뒤둥그렸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손자가 다시 얘기지만 체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보면 그 왼손이니 응응 왼손이요 하니까 그놈 동무가 친 전보가 본데 전보가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윤주사가 족교 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서 부시한테 올립니다. 윤주영 영감은 가로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글이었죠. 그러니까 일문이니까 몰라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쌤이 예시할 때 얘기 좀 하지만 이때는 일제강점기인데 일본말을 좀 어느 정도 다 쓰는데 왜 이 윤주근 영감 그조차 모르고 있지? 맞죠? 그러니까 정말 앨범 이것이 그만큼 뭡니까? 이 인물이 그만큼 뭐다? 재산 모으고 이런 데만 알지. 정작 일본말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인물이 그만큼 부정적인 속성을 더 얘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물론 일제강점기인데 일본말을 몰라. 맞지? 근데 친일적 행각을 하면서 일본말도 몰라. 그래서 종합 사상관계로 경치점의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이렇게 맞죠. 종호이가 사상관계로 경치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죠. 사상관계라니
아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하면서 맞죠? 다 기억나겠지만,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확히 사회주의 사상 운동을 하다가 잡혔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이걸 정리합시다. 자, 이 작품에서 이 전보의 기능 이걸 정리할게요. 한 4줄 정도 쓰겠습니다. 전보의 기능. 전보는 어떤 게 나옵니까? 자, 첫 번째 1. 작품의 자, 그럼 같이 씁시다. 너 혼자 쓰니까 외롭구나. 분위기가 상반이란 말이 있는데 그냥 이제 분위기가 상반적으로 말이 있죠. 전환되는 그냥 분위기가 전환되는 기능 같다. 맞죠? 이거 뭔가 우리가 네 글자 뭔가 극적 반전 맞지? 그렇죠. 이 정보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이 이야기가 분위기가 맞죠? 완전히 반전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정보는 뭐다? 윤직원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설명하죠. 결정적 계기. 그러니까 물론 이 정보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정보가 가지고 있는 소식이 그렇죠. 물론 여기 그 몰락이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이 둘째 손자의 이 사회주의 운동 때문에 윤직원 집안도 몰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 구조상에서 뭡니까? 이게 암시죠.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과 그 집안의 몰락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고한다. 예고 및 암시. 그래서 이제 예고 혹은 암시. 이번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그게 다릅니다. 뭐냐면 2번은 요 정보가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에서 원인으로 설명돼 이거 맞죠? 3번은요 요거는 이 정보라는 소재가 어떤 사건을 암시한다 이겁니다. 달라요. 원인이냐 암시냐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은 뭐냐? 이 작품에는 사실 이 작품 전편에는 둘째 손자의 윤종학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죠? 출연 안 합니다. 계속 왜냐하면 이미 일본 유학 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이 윤종학이 간접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윤종학이 여기 보면 이 작품에서 유일한 긍정적인 분입니다. 맞죠? 하지만 이 윤종학은 직접 안 나오고 간접적으로 주십니다. 왜?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 때문이죠, 맞죠? 이런 뭐죠? 사회주의 운동하는 인물을 직접 소설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죠? 뭔가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그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작가가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냥 정보 내용 안에서만 이렇게 뭐죠? 이 인물을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이 소설 자체가 위험하니까. 오케이. 여기서 정보의 기능 4가지를 알아봤고요.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거기부터 볼게요. 윤직원 영감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자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해서 맞죠? 체포된 걸 아니까 한 번 더 맞죠? 크게 외치면 아까보다 크게 외치면서 맞죠?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는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가 뭐고 망치 비슷한 거죠.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향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앞에는 그냥 단순히 종학이가 검거당했다. 맞죠? 종학의 어떤 검거 소식을 듣고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뭐다? 앉아있는 땅이 지향을 해서 지향은 지진입니다. 지향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한 그러니까 지진 나서
땅 밑에서 쑥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합 검거하고 이 사회주의 운동 맞죠?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는 소식하고 어느 것이 더 윤지근형한테 충격이 크다? 당연히 사회주의 운동이 맞죠. 이런 겁니다. 맞죠? 종합의 검거보다 방금 읽은 문장은 윤지근 영감에게는 종합의 검거 소식보다는 종합이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해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훨씬 더 크게 충격을 줬다는 얘기죠. 밑에 그런 설명이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신상을 여겨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신상을 걱정해서가 염려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맞죠? 윤중현 영감의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부당깡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당깡패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앞에 그 과거에서 아버지를 죽인 화적 맞죠? 화적단이죠. 화적. 그 화적들보다도 더 무섭다는 겁니다. 뭐가? 손자가 그 참여했던 사회주의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제목에 해당하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진나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마인이 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를 망한 자가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 나겠습니다. 이렇게 맞죠. 이 부분도 역시 우선은 서술자가 맞죠. 편집자적인 논평을 한 거고 여기서 뭡니까? 이 부분도 이런 거 얘기했죠. 여기서 이 누구고 진시황은 누구냐? 이 고사에서 진시황은 누굽니까? 윤직원 영감이제. 이거 이 뭐고? 진시황의 자식 진을 망하게 한 호인이 누구냐면 윤종학이겠죠.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과 호의 이야기는 맞죠? 제목에서 나왔지만 여기에서 뭡니까? 이렇게 고사를 인용해서 뭘 얘기하고 있다. 고사를 이용해서 이 윤직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 누구다? 종학이를 비롯한 사실은 근데 우선 다시 보겠죠. 그것은 내부의 집안 내부의 자손들 임을 암시하는 거죠. 특히 윤종학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했지만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부정적인 인물인 게 아니죠. 맞죠? 왜냐면 윤직원 자체가 부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맞죠. 왜냐면 윤종학은 맞죠. 이 집안을 망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인물로서 맞죠 표현되는 거죠. 옳은 일을 했다는 뭐 사회주의 운동이 옳은 일이라고는 뭐 그건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라니 윤중근 영감은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야 참말이요? 하긴 그놈이 작년을 망하게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참말이요 이 말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여 죽어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나님께로 이거 뭔지 알죠?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 뭡니까? 자기 손자 2명 중에서 첫째 손자는 뭐 시킨다? 군수 맞지? 둘째 손자는 경찰서 시킨다고 했죠. 그것도 이제 자기 어떤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경찰서장 하나님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냅다 경찰서에 잡혀 5시 6시를 할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요?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시달려서 불안강패가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가 왜 사회주의 운동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 좀 하지만 사회주의는 맞지 기본적인
목표가 뭐다? 평등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부자는 맞지? 평등하게 되면 맞죠?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사회주의 어떤 목표는 평등인데 왜 부자가 사회주의를 했냐 거죠. 그러니까 이 윤중이가 뭡니까? 자기가 부자니까 사회주의에 대해서 더 반감이 있다 이거죠.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더듬이고 설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중은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 오죽이나 윤중은 영감은 팔을 부르고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항소가 영각을 할 때 공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길게 말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제목 이 작품의 제목인 태평천하가 등장하죠. 화절패가 있냐 불량단 같은 수정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니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봐라 거리거리 순사요. 순사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그런 명칭이죠. 골골마다 이때 골골이니까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은 병사를 움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가 이제 맞죠. 자신들의 어떤 제국주의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걸 얘기하죠. 그건 뭡니까? 우리 조선놈 보호해서 주니 오죽이나 고맙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걸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하면서 맞지. 여기서 이제 오늘 정리합시다. 자, 태평천하는 이 소설 제목이자 이 마지막에 윤중은 영감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태평천하다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우선 뭐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일제 강점기에 대한 윤직원의 현실 인식이 담겨 있는 거죠, 맞죠? 인식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 어떻다? 인식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해수는 이거는 왜곡된 맞죠? 역사 의식 알려는 거죠.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곡된 역사 인식이 기반한 것이고, 그래서 이 일제 강점기에 대한 윤직원의 현실 인식, 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뭡니까? 반어적으로 풍자하는 겁니다. 맞지? 이 말 자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이거 풀었으면 뭡니까? 반민족적인 친일 무슨 계층? 지주 계층의 위선적인 삶을 풍자하고 있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태평천하 그 밑에 그래서 그 렉을 놓네. 내 감옥 때 배웠죠. 방금 좀 아까보다 잘했나? 회복됐나? 날씨가 더우니까 좀 덥거나 갑자기 시일이 오면 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맛이야? 파인애플이야. 예. 응? 이빨 약간 유리 뜨거운 전자레인지 돌렸다가 차가운 거 넣으면 깨지잖아요. 이빨도 차가운 거 먹다가 뜨거운 거 먹으면 금갈 수도 있어요. 고맙다. 그냥 그렇게 큰일 날 뻔했네. 자, 이제 태평천 한 다음에 그런데 이런 태평천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구나 지가 끙끙거리고 편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왕천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응? 하면서 248조 중략돼 있고 마지막 그놈이 만석군 집자식이 세상 망천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 해야 죽일놈 연애 부르짖을 죽일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대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표효가 뒤에 쳐져 있는 과거는 가족들, 식구들의 귀에는 어쩐지 아무런 영혼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잊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뭐 맞죠? 문제가 어렵지만 그건 뭡니까? 지금 윤직원 연구 혼자 계속 막 소리치고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남의 식구들 어디 서서 각자 얼굴 쳐다보면서 어연한지 어연한 막 이렇게 맞죠? 막 이러면서 둘러보고 있다. 하면서 마지막 뭐든가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이 군졸들이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윤직원 집안 식구들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근데 그러면 장수는 윤직원 영감.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표현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뭡니까? 이 표현이 뭐다? 어떤 윤직원 집안의 앞길이 어떻다? 순탄치 않은 것을 암시가 옵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맞죠? 이렇게 계속 보면 여러분들 맞죠? 눈치채겠지만 경어체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경어체 맞지? 경어체를 쓰면 서술자가 같이 보면 이렇게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경어체를 쓴다는 것은 실제 독자에게 말하듯이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독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가까워지면서 뭐냐면 이 서술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더 맞죠? 더 그 말하는 의도가 더 강조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의 서술자는 윤직원 영감이라는 이 인물을 풍자하고 조롱한 맞죠? 조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풍자와 조롱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높임말 쓰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인 소리 같이 맞죠? 그냥 만약 마지막 문장도 이런 거죠. 만약 선생님 마지막 문장이면 연애 부르짖을 죽이려는 소리가 차차 상대가 멀리 사라진다. 맞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하고 사라집니다 하고 하면 이런 경어체 문장이 풍자와 조롱을 더 극대화한다는 게 있습니다. 알죠? 실제 말하듯이 하니까 단순히 사건만 전달하면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차이가 없지만 지금 이 소설 작품은 한 인물을 풍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풍자하는 서술자가 실제 말하듯이 얘기하면 더 풍자가 더 크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진도상 한 작품만 하면 됩니다. 이 진도 교재 거기다 했어. 한 작품 더 다음에 테스트도 한 작품만. 하나 더 합시다. 좀 쉬고 문법 할까요?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하자고. 또 객기를 전혀 그런